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CT 주가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14% 이상 올라섰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도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가 장중 한때 9%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7.6%의 상승을 나타내면서요. 계속되는 시장의 수급 양상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아티스트의 활동 빈도가 늘어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금 현재 YG엔터테인먼트는 4.5%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양지수가 다른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는 단단히 지켜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오는 만큼 시장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석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어떤 흐름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는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된 게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는 0.02%의 약보합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2,966포인트까지 3,000포인트 목전에 다가섰지만 다시 한번 저항 매물들이 쏟아지면서요. 지금 현재는 2,969포인트, 마이너스 0.08%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첫 번째 코너에서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머니플로우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다양한 길라잡이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지금의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는 수급적으로 시장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머니플로우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투자의 큰 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외인 순매수 탑5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나오션, LG CNS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탑5 종목이 올랐습니다. 연속적으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상단에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만나보시죠. 외인은 삼성전자를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틀간의 급등세를 마감을 하고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0.5%가량 밀려나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AI 테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준 네이버도 오늘 외인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25만 원 선까지 올라선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은 현재 7거래일간의 상승 흐름을 마감을 한 상태고요.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4% 넘는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88,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 살펴보시면요. 크래프톤은 최근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 전시회죠. 게임스컴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는데요. 크래프톤은 현장 부스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크래프톤의 주가는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3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외인들의 강한 순매수세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40%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 CNS인데요. CNS 오늘도 외인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탑5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네이버는 외인과 기관이 같이 담아내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양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외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내면서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가 AI 테마 안에서 대장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은 축소를 해서 5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올 살펴보시면요. 비올은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전부 매각한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비올을 700억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요. 주가는 큰 움직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12,3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글로비스는 기관이 27억가량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탑5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머니플로우의 전문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시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저희가 수급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머니플로우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군들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순매수 종목부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탑5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하나오션과 크래프톤, LG CNS 있을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조금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드디어 또 6만 원 선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5만 원대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브로드컴과 AMD 향으로 HBM 관련된 이제 매출이 잡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물꼬를 텄다는데 이제 향후에 엔비디아 향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HBM3 이 12단에 대해서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원래는 6월 달에 나온다 했는데 또 9월 달로 밀렸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데 있어서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AMD와 그리고 브로드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같이 좀 실려 있는데요. 디램 시장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디램 시장의 주도권 뺏겼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의 지금 체질이 바뀌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와 이런 예탁금이 있다 보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관련돼서 지금 국내에서도 AI 육성 흐름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슈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시세를 받고는 있지만 세부 정책들을 보면 AI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느리지만 수급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는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시장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JP모건의 매수 리포트와 함께 실적 역시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소버린 AI 쪽에 관한 모멘텀들 좀 받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국에는 국가 주도 사업, 그러니까 소버린 AI가 국가가 주도해서 AI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그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그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엔 네이버의 출신이다 보니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게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네이버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소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스템을 완성을 하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국면에서는 대기업이 초기 구간에서는 진입을 해서 그 시장 자체를 키워놔야지 또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의 활동과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물론 뭐 지금 삼성 쪽이라든지 LG 쪽도 물론 거론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좀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최대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력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추가 시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올해 들어서 약간의 그래도 시세가 나왔어요. 지금 양쪽 우리가 이제 대선 앞두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AI 쪽을 양쪽 후보 모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결국엔 그동안 규제가 심했던 카카오, 네이버 이쪽 기업들이 이제는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 주도 하에 좀 밀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올해 초에도 시세가 좀 괜찮았는데 어느 일정 가격대에 대한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시세 흐름 어저께 17년 만에 상승세가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시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마일 구간인 23만 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더 열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대감은 오늘까지도 좀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어냈고 외국인의 수급 유입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쪽에 관한 계속되는 시세 탄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펴볼 종목은 LG CNS 쪽 보겠습니다. LG CNS가 지금 현재 계속되는 신고가 영역에 나오면서 오히려 그 상장 당시보다도 너무나 지금 성적이 좋거든요. 실적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략을 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LG CNS는 지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CBDC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 우리가 CBDC 관련돼서 시범 사업 이야기 나왔을 때 그 프로젝트를 한국은행과 같이 수행을 했었다라는 그 기업의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원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다가 스테이블 코인 원화 쪽은 발행 필요하다라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의 연속성이 더욱더 탄력을 좀 붙여줬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 종목이 단기 과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과열로 지정이 돼서 단일가 매매로 들어간 부분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사실 이렇게 단기 과열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장, 시장에 대한 확장성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찾기가 굉장히 바쁘게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LG CNS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 오늘부터 이제 과열에 들어갔는데 그 전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계속 봤는데 프로그램 매매가 엄청나게 큰 물량으로 계속 잡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같이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추격 매수는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줘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CNS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5 중에 하나오션도 간단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계속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를 요즘에 다루고 있는데 하나그룹주들은 좀 돌아가면서 매수를 좀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오션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살짝 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을 크게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해외 시장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조선과 방산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 아직까지 ING고 거기서 조선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오션은 지금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보니 방산과 조선에 대한 모멘텀을 양쪽 다 가지고 있다라는 기업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한동안 4월 말부터 5월 달까지는 정말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느냐 하방으로 자리를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또 이게 조선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까지도 전환시켜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하나오션을 계속 지켜봤는데 결국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MRO 관련돼서도 시장의 기대감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또 인도 시장이라던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여력들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오늘 살짝 눌리기는 하지만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는 데는 결국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크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에 관해서 대표님과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기관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가끔 예상치 못한 전략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탑5에 비슷한 종목군들이 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쪽은 우리가 다뤄봤기 때문에 카카오 쪽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기관 쪽의 매수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카카오는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좋았어요. 그리고 네이버랑 살짝 반대되는 흐름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 관련된 규제를 좀 많이 받았던 기업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오히려 수혜적인 측면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AI보다도 오히려 정부 쪽에서의 뭔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가 예전에 국민주라고 불리면서 네카오라는 그 명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깊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제 AI가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모두의 AI, 국가 주도의 AI, 우리나라 안에서의 AI를 만든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내부적으로 그 산업 자체를 육성하게 됐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가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는 오픈 AI와의 협력도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하반기부터는 카카오 여러 산업에 오픈 AI와의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카나나라는 AI 플랫폼이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AI 관련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시장에서는 물음표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까지 시세가 이어간다는 것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 주도 하에 더 발전시킨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정책적인 모멘텀의 시장은 더욱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굉장히 또 시장에서 최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중에서 비율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또 랭킹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보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이 비율을 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에 이제 랭킹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트너, 그러니까 인수가 있었어요. 인수 소식이 있었어요. 사모펀드 쪽에서. 근데 공개 매수 가격이 12,500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 프리미엄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공개 매수 가격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프리미엄은 발생되기 지금 매수를 하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에 대해서 너무 낮다 보니 이 공개 매수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공개 매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아니면 프리미엄에 대해서 11% 정도 지금 부과가 됐는데 이게 뭐 30%로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기관에서는 기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매수하기는 좀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 청약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살짝 보수적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관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랑은 입장이 다르다 보니 일단은 매수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혹시 프리미엄이 11%가 아니라 30%로 상향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잦은 상패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 쪽의 매수는 들어왔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현대글로비스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현대그룹주입니다. 현대그룹주에 관해선 전반적인 전망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현대글로비스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그동안 이제 현대차가 관세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 수익성에 대한 악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글로비스 쪽은 물류 쪽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 이제 앞으로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고 좀 더 시장의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항공업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지분 인수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실려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지배구조 관련돼서 현대글로비스가 그 핵심부에 진입을 할 것이고 이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현대글로비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현대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쪽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배구조 안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 관점 유지를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긍정의 시각 보유하신 분들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관 쪽에 순매수로 들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주들에 관해서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망치들을 너무 낮춰 잡을 필요는 없는 걸까요? 낮춰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은 저는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의 모습을 보면 추세적으로 더 이상의 하방에 대한 압력은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오히려 상방에 대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기술적으로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도요타는 어떻게 미국과의 협상 고리를 풀어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자동차는 지금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미국도 소매 판매 쪽에 약간은 위축되는 그런 지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소비에 대한 그러니까 지갑을 닫으면 그리고 특히 그냥 필수 소비재는 아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로 아직 진입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는 좀 더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할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내려가야지 소비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업황에 대한 불안감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룹주를 필두로 전반적인 자동차 섹터까지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관해서 한마디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 2,966포인트 거의 3,000포인트 목전에 두고서 다시 밀렸는데 시장은 왜 3,000포인트를 뚫지 못하는지 그 관점에서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3,000포인트를 두고 여기만 넘으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출회될 수 있는 매물이 많고 우리가 시장이 좋다 했지만 결국 어려움을 겪었었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종목이 올라오거나 했을 때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종목을 홀딩하고 좀 더 수익 극대화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지수 올라오고 종목 올라왔으니까 빨리 팔자라는 그런 매도에 대한 의견들이 좀 지배적일 수도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숨고르기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기 자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부분이라서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이제 조금 더 잡히기 시작을 하면 그 자금들은 결국 시장에 투입이 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2,900선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니 뭐 급하게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도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집중하는 동안 시장의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시장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정민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또 대표님 간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 시장 상황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장 상황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장 초반에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3,000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는데 지금은 하락 전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여낸 모습입니다. 0.13%, 0.09%가량 하락을 하면서 2,9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인이 물량 4천억 넘게 크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방산 섹터 위주로 담아내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 외인과 기관은 물량 크게 출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전반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0.65%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크게 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0.8%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SK하이닉스에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줬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수급 조금 부재한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 0.2%가량의 낙폭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 도요타 통상과 미국 내 리사이클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29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조금 더 낙폭은 줄인 상황입니다. 0.08% 하락을 하면서 77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과 같은 포지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개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00억가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도 2거래일 연속으로 같은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1,600억, 기관은 현재 좀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61억 원가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먼저 제약바이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현재 1.7%가량 밀려 내려가면서 38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HLB가 오늘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HLB는 오늘 11시 반까지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크게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4%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52,4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엇갈린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 BM이 현재 강보합권, 그리고 에코프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0.5%가량 상승을 하면서 2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집중 마켓 포인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집중 마켓 포인트 시간에서 뵙게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를 또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컬처 300조의 시대 개막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정부 측에서 5대 문화 강국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예산 투입도 현재는 기대감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헤드라인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인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주제를 좀 정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테마가 과거처럼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가 여대야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정책 국가의 방향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한알령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나라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대외적으로는 이 한알령 해제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알령 해제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이후에 엔터주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알령 해제 이후에 가장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의 손해를 많이 봤었던 업종은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성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기업들을 좀 우리가 체크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 양상을 또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제 웹툰 등의 컨텐츠 관련주들은 이제 정책 영향에 급등을 했었다가 정책주에 관심이 좀 순환되면서 소강 상태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51조 예산 투입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웹툰이나 컨텐츠 관련주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좀 가장 집중하면 좋을지 기업적으로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기업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DNC 미디어라든지 대원 미디어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매매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많이 붙는 기업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4월 달, 5월 달에 가장 관련해서 많은 시세를 보였었던 종목이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또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웹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동시에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컨텐츠를 본다라고 했을 때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대한 제작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게임 쪽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웹툰 쪽에 대한 IP를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동시에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얼마 전에 전환사채 물량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환사채 물량이 가격대가 2,700원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스터블루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웹툰 쪽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는데 일단 탄력도적인 측면에선 미스터블루와 대원 미디어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를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집중하셔서 투자 전략으로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스터블루, 대원 미디어 모두 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적으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웹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적자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문화 콘텐츠 정책이 실질적으로 육성이 되게 된다면 웹툰 산업으로까지 지원이 되고 이게 우리가 기업의 실적으로까지 좀 연결이 될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원 사이트에 가입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음원을 들었던 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MP3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저작권에 대한 이런 관심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IP,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산업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웹툰 쪽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라든지 글로벌 OTT 기업들에서 작품을 만들 때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흥행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IP나 가지고 가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 절감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효율성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하고자 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대 야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탄력적인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웹툰 기업들이 잘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웹툰 앱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성장성은 분명히 있고 지금 이제 어쨌든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내용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도 이런 컨텐츠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당장에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죠. 테마성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컨텐츠라든지 전반적인 이 문화 강국을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웹툰 쪽 같은 경우는 전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앵커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둘리 같은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굿즈도 만들 수 있고요, 상품도 만들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게임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IP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컨텐츠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육성시켜야 하는 또 그런 과제도 있죠. 사실 웹툰이라는 거는 웹툰 자체가 1차 창작물이라면 그 이외에 또 2차, 3차 창작물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IP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요. 정책적인 수혜감을 받아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투자자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웹툰 관련주들이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하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컨텐츠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논하기에는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매매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매매는 또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웹툰 관련주들이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지금 재무제표에 찍힐 수 있는 넘버를 기대하고서 매매하는 것은 어렵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이 되겠지만 거래 대금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웹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 자체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오랫동안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서 매매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웹툰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면서 웹툰주들은 그렇고요. 이제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지 OTT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일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만들어놨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A스토리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일령 해제가 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나오다가 말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은 조금씩은 조정받고 있는 모양새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분명히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올 경우에는 다른 업종군들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거래 대금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가 올라가더라도 웹툰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컨텐츠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K컬처라는 큰 틀 안에서 웹툰주, 컨텐츠주에 관한 전략까지도 저희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의 모멘텀까지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켓 포인트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두 번째 마켓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은 에너지 로드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전이 다시 밀릴까에는 노심초사에 관한 시장 심리는 계속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또 원전주들의 일부 강세가 좀 나와주긴 합니다. 일단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꼽아주신 그 이유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전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매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전 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5,000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대선 선거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가 꺾이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원전 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막아설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깔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원전주들에 대해서 수급이라든지 시장의 관심도를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을 때 당시에도 굉장히 짧게 움직이다가 끝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쪽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체코 원전 수주가 본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뭐 미국에다가 원자로를 수출을 했다 역수출을 몇 년 만에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AI라는 큰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제는 우리나라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 단까지도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전기차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것들이 그런 전기화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적인 대형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분쟁을 통해 가지고 핵과 관련돼서 몇몇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은 에너지원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형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SMR 쪽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이 SMR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진 않겠지만 몇몇 기업들을 이제 좀 타겟팅해서 고려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에너지원 쪽에서는 그래도 원전 쪽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조금은 앞서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큰 카테고리에서 지금 산업의 변화를 본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은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좋고 어떤 에너지가 나쁘다라고 가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관련해서도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새 정부 자체가 원전 쪽에 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략들을 좀 잘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종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어제 장마감 후에 한국전력기술과 한미글로벌이 협력 소식 때문에 한미글로벌이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SMR 관련해서 빌 게이츠랑 HD 현대가 또 MOU를 맺은 그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군들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은 또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느낌이 오죠. 우리가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정도가 이끌어 왔었는데 최근엔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었던 한전 기술과 한전 KPS도 변동성이 나왔고요. 뭐 최근에는 뭐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부각이 되고 있죠. 결국에는 시장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건설 쪽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있는 원자력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건설 쪽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몇몇 기업들에 대한 그런 수급이 몰리면서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몇몇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과거에 대형주가 움직임을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후발주자 중에서 실제로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따라 붙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매매할 때 무엇을 볼까? 결국엔 저는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체코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해 낼 때 프랑스와 이제 대결을 했습니다. 대결이라기보다는 경쟁을 했죠. 근데 우리가 프랑스도 이겨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조선주들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 트렌드의 변화라는 거죠. 이탈리아가 제가 알기로는 탈원전을 가장 먼저 한 국가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다시 원전 쪽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을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도 뭐 또 한 번 정전 소식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은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존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제 대표 종목군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중소형 종목군들까지도 시장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원전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 바라볼 시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간 주가 랠리가 상당히 좋았는데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무려 70%나 상향하는 지금 불꽃 랠리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자, 이 의견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짚어볼까요? 뭐 좀 무리한 게 아닐까 싶어요. 70%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밀린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명분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나 거래량, 거래 대금 중에서 약 70% 정도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70%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는데 당장 여기서 70%면 10만 원이 지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쫓아 들어가는 매매는 여전히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좀 어느 정도 과열이 되고 있다는 말씀 당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한 줄평 들어보고요. 또 이 시간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평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희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제가 건강한 조정을 기다려 볼 때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제가 생각해도 많이 안 밀릴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 좋지만 어느 정도 챙겨가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을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조정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한 주 평까지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켓 쇼쇼쇼 1부 저희가 또 다양하게 꾸려봤습니다. 다양한 시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요. 마감장 전략과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